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남자들 가득한 곳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안 봐도 알만하지? 불쌍해라.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 모인 동창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 있는 박연우는 마치 먹잇감에 둘러싸인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가난했던 그녀를 괴롭히던 바로 그 얼굴들이 지금도 똑같은 우월감에 취해 있었죠.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 거야? 조미란의 비웃음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재벌 남편을 둔 미라는 연우를 내려다보며 동정 어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남편 김정호까지 가세해 여자가 군대 같은 험한 곳에서 뭘 하겠냐며 코웃음을 쳤죠.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군복 차림의 젊은 장교 3명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레 들려온 경례 소리와 함께 밝혀지는 그녀의 숨겨진 정체. 어느새 맹수의 눈빛을 한 은주를 보며 충격에 빠진 동창들.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은빛다방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매년 어김없이 택배함에 놓인 흰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한켠에 쓰인 성신여자고등학교 제38회 졸업생 동창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박연우 소장은 손에 든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도착하는 이 초대장은 언제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었거든요. 연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올해 55살이 된 연우는 현재 특전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죠. 육군 소장이라는 높은 계급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연우는 가난한 집 맏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우가 중학교 1학년 때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돌아가셨어요. 그날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목 놓아 울부짖으셨죠. 그날부터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찬 물을 만지며 손이 터져도 참으셨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기름때로 범벅이 된 접시들을 새벽 2시까지 닦으셨어요. 연우는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처럼 씩씩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해주고 숙제까지 봐줘야 했거든요. 10살짜리가 5살, 3살 동생을 떠맡아 키운 거였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연우의 교복은 교회에서 얻어온 헌 옷이었습니다. 색깔도 바래고 곳곳이 해져 있었어요. 신발은 밑창이 완전히 뚫려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흠뻑 젖곤 했죠. 겨울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숙제를 했어요. 특히 조미란이라는 친구가 가장 악랄했습니다. 미란이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거든요. 집도 강남 압구정 고층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미란이는 매일같이 연우를 괴롭혔습니다. 아침마다 연우가 교실에 들어서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오늘도 그 지저분한 옷 입고 왔네? 냄새 안 나? 반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죠. 연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더 심한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연우는 도시락을 싸올 수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셔서 챙겨주실 여유가 없었죠. 그럴 때면 교실 구석에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어요. 미란이는 그런 연우를 보며 친구들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 또 김밥이네.
집에서 밥도 안 해주나 봐. 불쌍해라. 그러면서 자신은 3단 도시락을 펼쳐놓고 과시라도 하듯 먹었어요. 연우는 그럴 때마다 목구멍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은 더욱 지옥이었어요. 운동복을 살 돈이 없어서 교복 치마를 입고 뛰어야 했거든요. 치마가 걸려 넘어질 때마다 아이들이 박장대소했죠. 미란이는 그런 연우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쟤 좀 봐. 진짜 촌티 장렬이야. 여자가 저렇게 생겨서 되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혼자 엉엉 울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가장 치욕적이었던 건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여행비를 낼 돈이 없어서 연우만 혼자 학교에 남아야 했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교실에서 연우는 하루 종일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미란이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연우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우리 없을 때 뭐 했어? 혼자 공부했어? 그래도 가난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들이 연우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연우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 말이죠. 연우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서 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화장실 전등 아래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결국 연우는 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미란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군대라니 진짜 여자답지 못해.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겠네. 그 말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연우는 굳건했어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매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땐 참 교실 뒤편 창가 자리였지. 친구들은 늘 나를 촌스럽다고 웃었고 난 그저 조용히 꿈을 키웠어. 이제는 나도 조금은 달라졌을까? 연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평범한 동창으로서 한 번쯤 웃어보고 싶었습니다. 초대장을 천천히 뜯으며 연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동창의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연우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날 정도로 반짝였죠. 이런 곳에서 동창회를 한다니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성신여고 제38회 동창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접수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죠.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연우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명찰을 건네주었어요. 박연우라고 적힌 하얀 명찰을 받아든 순간 연우의 마음이 다시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학창시절 가슴에 달았던 이름표가 떠올랐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벌써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연우가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어머, 박연우? 와, 진짜 왔네? 믿을 수가 없어.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조미란이었어요. 30년 전과 달리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옆에는 멋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미란아, 안녕. 연우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미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리아, 정말 오랜만이야. 아직도 혼자 사는구나? 미란의 질문에 연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응, 혼자 살고 있어. 미란은 남편의 팔을 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여보, 우리 고등학교 동창 박연우야. 연우야, 우리 남편 김정호. 대형 건설회사 대표해. 김정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서 약간의 무시하는 기색이 엿보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미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연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김정호의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는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미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맞다. 우리 아들 자랑 좀 해야겠네. 민수가 지금 육군사관학교 3학년이야. 성적도 최상위권이고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한대. 미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주변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죠. 우와, 사관학교라니. 정말 대단해. 미란이 복받았네. 아들이 장교가 되다니. 미란이는 더욱 신이 나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민수가 특전사에 관심이 많대. 최고의 엘리트 장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연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미란이는 눈치채지 못했죠. 다른 동창 이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큰아들도 장교야. 공군 중위인데 조종사 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영희의 남편 박성민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 기특해요. 특히 아들들이 장교가 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김정호가 연우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연우 씨는 군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군이라고 하셨죠? 네, 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우의 간단한 대답에 미란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아, 맞다. 연우 사관학교 갔었지? 그런데 여자가 군대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민수 말로는 여군들은 정말 고생이 많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말이야. 여자는 역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 진짜 행복한 거 아니면 어떡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이번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단단한 눈빛으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군대든 세상이든 제자리를 지키는 건 결혼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연우가 여전히 그때의 순종적인 아이일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랐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또렷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연회장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나니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특히 남편들의 말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죠. 김정우가 붉어진 얼굴로 연우를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여군이라니 대단하긴 한데 여자한텐 안 어울리는 직업이지 않나요? 이 나이까지 혼자 사는 걸 보니 참. 옆에서 박성민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인생을 다 군대에 바친 거 아닙니까?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김수진의 남편 이철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자가 그런 험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다른 남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었습니다. 마치 연우가 잘못된 인생을 산 실패자라도 되는 양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혼자 늙어가는 거잖아요. 불쌍해.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가정이 없으면 뭐해? 연우는 그들의 시선과 말들을 받으며 점점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눈빛으로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군대든 세상이든 제자리를 지키는 건 결혼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남편들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들은 연우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칠 줄 몰랐거든요. 미란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아, 맞다. 우리 아들들 온다고 했는데. 영희도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곧 올 거야. 오늘 휴가라서. 김수진이 거들었어요. 동혁이도 와. 특전사에서 복무하고 있거든. 그들은 연우와의 불편한 대화를 끝내고 자랑스러운 아들들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힘차게 열리며 익숙한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복 차림의 3명의 젊은 장교들이 반듯한 자세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걸음걸이는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묻어났죠. 어머, 민수야. 미란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맨 앞에 선 청년이 바로 김민수 소위였어요.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24살의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준호 중위는 공군 조종사답게 당당한 모습이었고 이동혁 중위는 특전사 복무 중이라 그런지 더욱 단단해 보였어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새 장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중년들 사이로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들어서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정호가 가슴을 뿌듯하게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들 소개합니다. 김민수 소위 사관학교 수석 졸업하고 곧 특전사 배치받을 예정이에요. 박성민도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우리 준호는 공군 중위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동혁이는 육군 중위 현재 특전사에서 복무 중이에요.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정말 자랑스럽겠어. 역시 아들들이 최고네. 우리도 저런 아들 뒀으면 좋겠어. 미란이가 연우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조롱조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 연우 이모 계셔.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나이까지 혼자 사시면서 여군 생활만 하고 계셔. 참 안 되셨지?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겠어. 김정호도 거만하게 거들었습니다. 민수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냐? 너처럼 남자들이 진짜 군인이지. 특전사도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거고. 미란이가 더욱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연우 이모는 결혼도 못 하시고 평생 혼자 사실 거야. 여자가 그런 일 하니까 그렇지. 그 순간 민수가 연우 쪽을 보는데 그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죠.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준호와 동혁도 연우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세 장교 모두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어요. 세 장교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똑바로 선 자세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특전사령부 사령관님, 충성.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웃음소리도 뚝 그쳤어요.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정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당당해졌습니다. 눈빛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스며들었죠. 온몸에서 위엄이 풍겨나왔어요. 연우는 차분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고생들 많다. 그리고 새 장교를 향해 정중하면서도 품격 있게 답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어요. 방금 전까지의 조용했던 동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혁이가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령관님께 경례. 세 장교가 동시에 거수 경례를 했어요. 연우는 품격 있게 답례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아라. 그 말 한마디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우를 불쌍하게 여기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령관님. 미란이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연우가 바로 아들이 존경하는 그 사령관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연회장 안은 정적만이 흘렸습니다. 장병들의 구령소리만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정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든 시선이 연우와 새 장교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미란이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다. 오랜 친구지. 그러자 민수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니가 사령관님과 동창이시라고요? 민수는 흥분한 채로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사령관님이 어머니 친구시라니. 미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연우를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동혁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특전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공군에서도 사령관님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군 최초로 특전사령부 사령관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령관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세요?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한 번 뵙고 완전히 팬이 됐어요. 그리고 민수는 연우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사령관님, 제가 사관학교 3학년 때 훈련 중에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 야간 훈련 중 추락 사고였지. 맞습니다. 그때 사령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미란이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헬기 훈련 중에 로프가 끊어져서 10m 아래로 떨어질 뻔했는데 사령관님이 몸을 던져서 저를 붙잡아 주셨거든요. 동혁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특전사 입대 초기에 적응을 못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사령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동혁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사령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포기하는 건 쉽지만 견뎌내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넌 그 용기가 있는 아이다라고 하셨어요. 준호도 감동적인 일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종사 훈련 중에 실수로 동기를 다치게 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령관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새 장교들의 증언을 들으며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특히 미란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령관님은 정말 전설 같은 분이세요. 특전사에서는 강철의 여신이라고 불러요. 강철의 여신?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부하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동혁이가 덧붙였습니다. 특전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에요. 남자 장교들도 사령관님 앞에서는 긴장할 정도거든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아는 선배들 중에 사령관님 밑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소장님이신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육군 소장이시면서 특전사령부 사령관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군 지휘관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성민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도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장군님,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민수가 여전히 흥분한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는 분이 어머니 친구셨다니. 그러자 미란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떠올리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동혁이가 연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요. 사령관님을 개인적으로 뵙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준호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연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다. 그 말에 새 장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동창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란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미란이었습니다. 아들이 연우를 그토록 존경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그토록 훌륭한 분과 동창이라면 자랑스러워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민수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미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로 적셔야 했어요. 김정호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새파래져서 손을 떨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연우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고 있었는데 잔이 덜덜 흔들릴 정도였어요. 김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았거든요. 김정우와 박성민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우에게 사과했지만 연우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동창회라며 편하게 하라고 했지만 남편들은 더 이상 편할 수가 없었어요. 육군 소장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마에는 긴장한 나머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존경하는 사령관님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두 사람이 어떤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지, 사령관님이 어린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했어요. 사령관님, 어머니랑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학창시절 재미있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만약 연우가 학창시절 얘기를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들이 알게 될 텐데요. 그동안 아들 앞에서 쌓아온 인자하고 착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 거였습니다. 미란이는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흥미진진한 표정이었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동혁이와 준호도 마찬가지로 사령관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장교 모두 존경하는 지휘관의 과거 이야기에 관심이 가득했어요. 미란이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왕따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들키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민수는 늘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환상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날까봐 불안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와 다른 당황한 모습이 이상했어요. 미란이는 그 시선을 받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눈빛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준호와 동혁이도 각자의 어머니들을 보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어요. 영희와 김수진도 미란이와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시선을 피하려 했어요. 자신들도 연우를 무시하는데 가담했었거든요. 모두들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우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의 간절한 눈빛을 읽은 거였어요. 제발 아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을 알아차렸죠. 연우의 눈에는 이해와 동정이 스쳤습니다. 미란이가 연우의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궁금해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과 같은 반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우는 잠깐 미란이를 바라봤어요. 미란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죠. 자신의 추악했던 과거가 아들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미란이는 인기가 많았지. 활발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 민수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역시 어머니는 학창 시절에도 인기가 많았구나 싶었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쳐다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미란이는 연우의 배려에 고마우면서도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동혁이가 사령관님은 어떠셨는지 묻자 연우는 자신은 조용한 편이었다고 답했어요. 공부에만 집중했다고 했죠. 준호는 역시 그때부터 남달랐다며 감탄했습니다. 새 장교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영희와 김수진도 마치 연우와 친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성실했다, 모범생이었다며 칭찬했죠. 하지만 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연우를 무시하고 따돌렸으면서도 지금 와서는 마치 좋은 친구였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연우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물었습니다. 미란이는 또다시 당황했어요. 그때 자신이 연우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기억났거든요. 군대라니 진짜 여자답지 못해라고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미란이가 머뭇거리자 연우가 다시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는 시기였지. 연우의 또 다른 배려에 미란이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아들 앞에서 좋은 어머니로 보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연우의 관대함에 기대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만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동혁이가 감탄하며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자신 같은 후배들이 훌륭한 지휘관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죠.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이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연우의 너그러운 마음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우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김정호는 자신의 넥타이를 자꾸만 만지작거렸고 박성민은 손에 든 잔을 놓을 곳을 몰라 허둥거렸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들이 연우를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연우가 특전사령부 사령관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요? 김정호의 머릿속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급이면 국방부 프로젝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건설회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박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T 사업을 하면서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 늘 관심이 있었거든요. 스마트 국방 시스템, 군용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분야에서 연우와 연결고리가 생긴다면 엄청난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눈빛이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존경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연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야. 새 장교가 진지한 표정으로 연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동창들도 모르는 사이에 연우의 말에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달랐어요. 영희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공군 조종사인데 연우 같은 고위 장성과 연결고리가 생긴다면 아들의 진급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아들 동혁이가 특전사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대의 최고 사령관이 연우라니요.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특전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연우가 바로 그곳의 사령관이라니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친구가 이제는 아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연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처진 사람까지 챙기며 함께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이의 가슴이 찔렸어요. 학창시절 자신이 연우를 얼마나 뒤처뜨리려 했는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금세 다른 생각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김정호가 조심스럽게 목청을 가다듬더니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국방 인프라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주 뵙고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우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첨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박성민도 얼른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국방 시스템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기회가 되면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벌써 사업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연우를 조롱하던 입으로 이제는 비즈니스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까지 가세했어요. 장군님, 저희 유통업계에서도 군 납품 사업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남편들이 앞다투어 연우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그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했는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우리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목소리에는 가짜 친근함이 가득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연우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억지로라도 친근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김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를 뒀구나. 연우야, 우리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뭐든지 도와줄게. 말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뻔했어요. 미란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연우야, 우리 내일 당장 점심 먹자. 아니, 저녁이 어때?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거든. 우리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에 연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연우를 중심으로 자리 배치까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연우를 구석으로 밀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우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려 했어요. 연우야, 여기 앉아. 내 옆에. 아니야, 내 옆이 더 편할 거야. 서로 연우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연우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연우의 말 속에는 자신의 인생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 그들에게 당했던 모든 굴욕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우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김정호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다른 남편들도 앞다투어 명함을 꺼냈어요. 아까까지 연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알아달라며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연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의 주제가 연우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연우가 이제는 이 자리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연우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권력과 이익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가운데 동창들과 남편들은 연우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정호가 연우 앞에 명함을 공손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연우를 조롱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성민도 급히 명함을 꺼내며 거들었어요. 연우는 그들의 명함을 받지 않고 조용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는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훈련이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준호가 연우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존경하는 사령관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동혁이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인사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죠. 새 장교가 정중하게 인사를 마치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감동과 존경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서로 오늘 일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들이 나간 후 연회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들만 남게 된 거였어요. 마치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미란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연우는 조용히 미란이를 바라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란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계산된 것인지는 애매했습니다. 영희도 급히 거들었어요. 그때 자신이 너무 어렸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수진도 고개를 숙이며 모두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사과에는 진정성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연우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성민도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무지했다고 했어요. 이철수까지 가세해서 연우의 위대함을 몰라봤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연우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 때문에 달라지는 관계라면 처음부터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날카로운 지적에 남편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안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희도 간절하게 다시 친구가 될 수 없겠냐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김수진도 애원하듯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정말 달라지겠다고 했어요. 연우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존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죠.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김정호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박성민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며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잠시 멈춰서 덧붙였어요.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우가 쉽게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연우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미란이가 급하게 다음에 꼭 만나자며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대답하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좋은 밤 되세요. 연우가 나간 후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연우의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미란이가 한숨을 쉬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정호도 머리를 감싸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진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우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기회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연회장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우가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오히려 그 상처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디딤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텔 정문 앞 주차장에는 검은색 군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3명의 젊은 장교가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 준호, 동혁이 모두 연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오늘 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도 빨리 들어가거라. 하지만 새 장교는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오늘 연회장에서 목격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보여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사령관님께서 유독 말수를 아끼시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령관님의 모습과는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사령관님 사이에 뭔가 복잡한 과거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령관님, 안에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연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새 장교의 모습이 참 진실해 보였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런 부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야. 연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평소보다 말씀을 아끼시는 걸 보니 뭔가 있으셨나 보네요. 동혁이도 눈치 있게 덧붙였어요. 부모님들이 보여준 당황한 반응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당황하시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세 장교 모두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연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다. 그걸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어. 새 장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이 말을 아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예의란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령관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그냥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 연우의 따뜻한 격려에 새 장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령관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연우는 그들 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같았어요.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다. 연우가 군용차 문을 열고 오르려는 순간 새 장교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정중하고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어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충성! 구령이 호텔 앞 넓은 광장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고개를 돌려볼 정도로 힘찬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낀 모든 감동을 그 한 번의 경례에 담아낸 것이었어요. 연우는 차 안에서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부하들을 아끼는 지휘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들 많다.
군용차가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장교는 차가 호텔 주차장을 완전히 벗어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본 사령관님의 품격 있는 모습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호텔 15층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란이가 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아들의 존경하는 눈빛을 본 후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연우를 바라보던 그 순수하고 경외에 찬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우가 별로 말을 안 하더라.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평소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오늘은 유독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던 연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김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연우는 우리를 감싸주더라. 아들들 앞에서 말이야. 김정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훌륭한 분을 몰라봤다니. 박성민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자신의 무지함과 편견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네요. 이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오늘에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저런 게 진정한 리더십인가 봐. 미란이가 눈물을 닦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해. 정말로 말이야. 하지만 그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익을 계산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연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연우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 상처받고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연우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대로 사는 거구나. 자신은 험난하지만 당당한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이었어요. 비록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하루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벗고 편안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니 그냥 평범한 50대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하고 당당했어요. 연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자신도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부하들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평생에 걸쳐 선택한 길이었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신념이었어요. 연우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연우의 특별했던 하루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편견과 무시,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젊은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연우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멘토였어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은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이 전해지는 것이요. 연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감동과 교훈,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령관실에는 따뜻한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연우는 책상에 앉아 부대 운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장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 임관한 젊은 장교들이 열심히 훈련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감사패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연우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들의 증거였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후배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는 모습들이었어요.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특전사 소위로 임관해서 연우의 부하가 된 지 석 달이 되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숙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동창회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령관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앉아서 말해. 민수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연우는 민수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정성스럽게 쓰인 미란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편지지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골라서 쓴 것 같았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미란이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는 내용과 함께 연우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어요. 다만 아들을 통해 연우의 안부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연우야, 너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사람이야. 내 아들이 너 같은 분 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연우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께 잘 계시라고 전해드려.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려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령관님,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셨고요. 특히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진심에서 나오는 거지. 민수가 나간 후 연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는 준호와 동혁이도 보였습니다. 준호는 공군에서 파견 나와 합동훈련을 지휘하고 있었고, 동혁이는 이제 중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세 젊은 장교 모두 그날의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몸소 배웠거든요. 특히 부하들을 대할 때 그들의 배경이나 출신을 묻지 않고 오직 실력과 인격만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연우는 간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병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인사 속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젊은 여군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령관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앉아. 중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저도 사령관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제 출신을 문제 삼을 때가 있었는데 사령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연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야. 중위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포기하지만 마라. 오후가 되어 연우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령관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연우의 정중한 인사에 경비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대해주는 연우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우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후배 장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의 지도를 받고 성장한 많은 젊은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통의 편지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연우의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군 중위가 보낸 것이었어요. 지금은 대위로 진급해서 다른 부대에서 중대장을 맡고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령관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마다 사령관님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사령관님은 저희 모든 여군들의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사령관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연우는 편지를 읽으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보람됐습니다. 그런데 편지 뒷장을 넘기는 순간 연우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사정을 아는 동창들이 있어서 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사령관님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젊은 후배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 군대에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우는 책상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내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동창회에 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당당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거든. 펜을 잠시 멈춘 연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내 편지를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 게 아닐까? 세상에는 여전히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해. 연우는 펜을 다시 들었어요. 사실 나한테도 새로운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 국방부에서 젊은 장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하더라고.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말이야. 내가 관심 있다면 함께 해보지 않을래? 편지를 다 쓴 연우는 봉투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연우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연우는 지난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던 학창 시절, 홀로 꿈을 키우며 사관학교에 도전했던 청춘,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던 젊은 시절,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군대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수였어요. 사령관님, 어머니께서 내일 봉사활동 가신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가정 아이들 공부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넓은 강당에서 젊은이들에게 강연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모두 희망찬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루 말이에요. 연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 서서 꿈을 키우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우는 그들의 멘토가 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연우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연우 사령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무시와 조롱 속에서 상처받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려운 순간들이 바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연우 사령관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품격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이거든요.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진짜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미래의 여러분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우 사령관처럼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